첫 대회가 둘째, 셋째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 온라인 포럼 두 번째 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선임연구위원이고요. 우선 오늘 이 행사가 저희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이라는 산들바람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온라인 화상 멘토링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화상으로 지금 여러 다양한 직업인과 그 다음에는 학생들을 만나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멘토링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의 굉장히 나름대로는 혁신적인 진로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온라인 실시간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과 직업인을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시도지만 이 플랫폼을 갖고서 우리 그 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앞으로 진로 교육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라서 각 다른 현장에 있으면서 같은 이슈를 갖고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진로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있겠지만은 오늘 전반적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각각 자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안중학교 이권자 선생님 자기 소개하고 예. 안녕하세요. 신안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진로교사 이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격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대경사무고등학교 김선홍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 대경상고에서 학생들 진로 코칭을 하면서 비즈니스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선홍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경상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금호동에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진로 체험을 직접 학교하고 직업 현장 연결하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이 계십니다. 진로 체험 실천가 두 분이 모셨는데 한 분은 인천시 교육청 커리어 코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인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창의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 소속 커리어 코치 최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 지금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에 있지만은 스튜디오 바깥에 현장에 계시는 분이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텐데요. 계양 청소년 수련관의 이주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주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계양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청소년 활동 업무하고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분 학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결국 진로 체험을 통해서 혹은 진로 교육을 통한 가장 큰 수혜자가 학생들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관점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는 임곡중학교 학부모이신 장수연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인사해. 안녕하세요. 임곡중학교가 아니라 안양여자중학교에 다니고 3학년에 다니게 될 딸을 들고 있는 장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곡중학교가 아니고
안양중학교, 안양 여자중학교요. 예. 그러면 학생이 중학교 3학년? 예,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죠? 예. 네,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한 분 그 스튜디오 바깥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이 그 학부모님이 나오셨는데요. 잠신중학교 이명희 학부모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지금 그쪽 마이크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음성으로는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견들은 채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쁜 시간에 모두 오셔가지고 진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 시간을 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각각 자신의 경험에 터해서 진로 교육 혹은 진로 교육 중에서도 특히나 현장 체험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소개하는 것으로 우선 발제를 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은 장수영 학부모님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학부모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2016년에 안양 미래인재 학부모 진로 코치 소속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맞아 꿈날개 달기 수업이라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직업과 꿈이 같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과 꿈은 같지 않다. 직업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저 딸에게도 마찬가지로 직업과 꿈은 같지 않다. 그러면서 직업과 꿈을 가질 때는 자기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한번 50가지 정도를 써봐라. 그러면서 그 중에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서 직업을 가지면은 나중에 너가 커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나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바리스타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이 물어봐서 그냥 대답할 게 없어서 바리스타라고 대답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이제 딸에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딸은 잘하는 게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잘 돌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도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다고 이야기해주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잘 놀더라고요. 그것을 접목해서 보니까 우리 딸이 생각해, 그럼 너가 아이들도 좋아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나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상담사 같은 경우 같은 게 해보면 어떻겠니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거 참 좋을 것 같아. 바리스타는 내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친구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재밌게 웃고 너무 잘 웃고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한번 직업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유치원 교사라고 지금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저희 딸에게 너가 잘하는 게 뭔지 또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거를 한번 써보게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항상. 제가 98년부터 제 연구소가 97년부터 생겼는데 98년부터 계속 한국인의 직업의식이나 혹은 학생들 진로의식을 조사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새로운 직업이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 물었을 때
직업이 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파일럿이 나오는 비행기 조종사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뜨면은 뭐 조종사, 뭐 파일럿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셰프가 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7, 8년서부터 새롭게 등장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스타입니다. 네, 전국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바리스타를 한다? 그래서 우선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큰 직업군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직업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바리스타를 하겠노라고 생각했냐라고 생각했을 때 보니까는 진로 현장 체험의 결과입니다. 학교 가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많은 카페가 있고 하니까는 그리고 가서 보면 뭐 향기롭고 이쁘기도 하고 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바리스타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것부터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또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이 이제 자녀가 바리스타가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바리스타? 괜찮은 건가? 진짜? 왜 바리스타일까? 이런 질문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어서 우리 학교 선생님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선생님 이건자 선생님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5년 전에 진로교사가 돼서 신안중학교로 발령이 나서 가서 이제 아이들 체험을 기획하고 이제 교육할 때 그 시대만 해도 직업인을 학교에 초청해서 교실에서 만나게 하는 정도, 그리고 부모님의 직장, 그런 단기방학이나 그런 기간에 부모님 직장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과제를 이렇게 제출을 해라, 그 정도 수준의 환경이었어요. 근데 5년 동안 진짜 진로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체험의 어떤 환경이나 기회와 사회적인 어떤 기반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학교에서 했던 진로 체험들을 대략 말씀드리면 정말 굉장히 많은 횟수의 체험들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자벌드 체험, 항공 직업 전문학교 직업 체험, 홀로그램 체험장에 가서 체험하는 거, 또 안양대학이랑 연계해가지고 3D 프린터 제작하는 체험, 그리고 대학에 연성대학, 대림대학 이런 안양에 이제 있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개방을 하셔가지고 대학의 학과 체험, 그리고 또 드론 회사, 안양에 이제 벤처 기업들도 개방하신 곳이 있으셔서 드론 회사, 또 경찰서, 병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지역 연계 밀착형 체험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계속 해오고 있던 직업인과의 만남 이런 거는 이제 해마다 계속 많은 기회들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양은 이제 진로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안양시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청을 개방해갖고 올해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 체험을 300명, 600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었고, 안양시에서도 진로 페스티벌을 열어서 관내에 있는 많은 중학생들이 또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년을 되돌아보면 중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하는 기회와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상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 모든 체험들을 구성해서 아이들을 인솔하고 체험하고 교육을 시킬 때 어려운 점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업 체험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 거는 사실이어서 굉장히 그것은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진로 교육이 강화됐다 말씀하시고, 현장 체험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많이 확대가 되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학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대경상고 선생님 한번 고등학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있으니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중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진로 체험 지도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 뭐 자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 박람회 참관, 또 대외적으로는 캠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중기청 특성화 프로그램,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연중 사실 수십 회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양적으로는 상당히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양만큼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이해로 여전히 학생들은 자기 미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얘기하는 게 결국 10개 내외예요. 그래서 다양성 있는 정보를 아직도 학생들이 정보량은 넘치나지만은 자기가 미래 직업으로서 생각하는 그 직업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취업 진로 선생님 입장에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직업 세계라든가 직업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데 정보 제한이라든가 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학생들한테 어떤 진로 코칭 해주는 것이 좀 스스로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직업 세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향후 전망,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사 스스로도 좀 많이 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산업체의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학생들한테 실제 산업 현장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렇게 전해주면 좋은데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만 해도 은행에서 이제 30년 근무하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싶어서 이제 특성화고에 와가지고 강호항공고라는 특성화고에서 4년, 작년 2학기서부터 대경상고에서 공과 상과 양쪽 취업 코칭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학부모 한 분이 직업과 꿈에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한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의 90% 이상은 사실은 가슴이 뛰어서 하는 것보다는 보람과 사명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잡을 갖고서 돈을 벌고서 재정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학생들이 직업 마인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마인드를 갖춰서 잡을 이렇게 구하고 직업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불과 IMF 직전만 하더라도 직업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업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 직업 여성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IMF를 거치면서 직업이 우리 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용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진로 교육에서도 역시 진로에서 가장 핵심이 직업이다. 나한테 어떤 직업을 맞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 학부모도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지만 특히 대경상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중학교? 이게 맞냐?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같으면 14살인데 이제 노동시장에 나오는 게 한 14, 15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3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세계가? 지금도 많이 바뀌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직업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갑자기 또 IMF의 뭐 대량 실험을 보면서 직업이 너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오고, 그 다음 청년 취업난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직업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과연 나한테 꼭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은 이제 여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학부모님께서 지금 마이크가 되지 않아서 채팅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명희 학부모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학생들,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진로 체험이 주로 직업 체험 위주로 진로 교육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실상은 직업에 관련된 윤리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체험에 따라서 생기는 뭐 직업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직업의 윤리성이나 또 직업이 갖고 있는 사회성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누가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선호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죠? 하셨고, 그다음 최인선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오거나이즈 하는 현장 체험 실천가로서 진로교육 지원한 시청가여서 느끼는 생각, 오늘 조금 전에 이제 학부모도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건지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학부모님과 또 실제 실업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말씀, 또 박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저희 입장은 현장과 학교의 기관 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데, 저희 커리어 코치는 우리 학생들이 직업과 직업을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무래도 어떠한 직업이든 또 본인이 어떠한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기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진로의 기본이라고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현장 체험 또는 직업 체험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진로 특강이라든가 진로 캠프 또 자유학기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학생들과 활동한 것을 잠깐 소개해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진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걸 우선시하면서 자기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 더불어 또 우리 모든 활동별을 통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자기 생각이 어떤지,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생각이 모여서 또 어떻게 또 다른 생각,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는 진로의 개념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학습 동기부여 유발과 자신에 대한 비전을 확립하는데, 교육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모든 별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관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2010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이론식의 진로 수업을 하다가 저희가 최근 5년 내에는 실제 경험과 토론 또 활동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최근 2년에는 신직업, 창업에 가장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직업 체험하기 전에 그럼 내가 이 직업을 왜 체험해야 되는지, 사회의 트렌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과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학기 초에 들어가면 홀랜드나 다중지능 이론 다양한 자기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한 해석만 듣고 또 그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홀랜드 직업 흥미 유형이나 검사를 통한 자신에 대한 해석, 또 관련된 지식을 함께 나누고 자신이 현재 어떠한 유형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떠한 유형에 가까운지 확인을 한 후에 각각 유형에는 어떠한 특성, 어떠한 직업군이 있는지 직업 카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다양하게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해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런 유형에는 이러한 직업군이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유형의
현재 가깝게 있구나. 물론 우리 청소년들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다양하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 안에 기본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한 후에 검사를 하고 검사에 대한 해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산업에는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직업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과 실제로 직업을 만들어 보거나 그 직업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지? 어떠한 직업군이 필요하지? 또 어떠한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모든 별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자신의 성향만 하면 이해가 좀 덜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캐릭터화시켜서 이 연예인은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깝겠다. 홀랜드 유형에 만약에 앞에 보이는 홍강희 친구 연예인이 있으면 이 친구는 좀 꼼꼼하고 되게 세심해. 그럼 관습형 유형이겠지? 관습형 유형에는 어떠한 직업이 있을까? 어떠한 성향을 잘 표현하고 있을까? 그럼 이 친구에게는 미래에 어떠한 직업으로 전향하면 좋을까? 어떠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면 좋을까? 하고 친구들과 모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신직업군, 창직을 해보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왜 직업에 대해서 다양함을 파악하고 직업 체험을 나갔을 때는 그냥 관심 있던 관심이 있지 않던 어느 분야든 직업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더 진중하게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선생님들과 또 저희 커리어 코치가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자기를 가장 우선시 소중한 자기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인지시키고 자존감을 먼저 시켜줄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왜 체험하고 탐색했을 때 관심 있든 관심이 있지 않든 소중하게 체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체험 나가기 전에 그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같이 겸비해서 병행해서 갔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큰 효과가 있다. 특히나 자존중감도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그 이주희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 수련관에서는 처음에 진로 체험에 관해서는 정말 큰 포부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120명을 연간 계획으로 해서 진로 체험을 한번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그 친구들이 직업 체험이 직업 진로 관련돼서 전문 교육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의 성향이나 전문 교육 동아리 활동까지 했을 때 뭐 만족도나 이런 건 좋았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 단일성 프로그램이다 보니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직업 체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보면 안양시나 다른 서울 같은 경우는 진로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 참 많은데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중심축이 없어서 저희 수련관에 있는 구 같은 경우에도 수련관 안에서 그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진로 프로그램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 가지 포커스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직업 체험처 하나는 진로 프로그램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직무 체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직업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 저희가 직업 체험실을 갔다 보니 단순 직업 체험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전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 자체를 몰라서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 아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게 정말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중심점이 있어서 각 기관의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나 그다음에 학교의 진학 담당 선생님들과의 어떤 연계적인 네트워크가 돼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직업 체험이라든지 어떤 체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서로 논의가 돼야지 저희가 좀 적극적인 체험처를 제공할 수 있겠지 않겠나라는 의문점이 항상 있었고 제가 또 혼자 움직이다 보니 그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항상 아쉬움이 있고요. 항상 연초가 되면 제가 하고 싶지만 다른 사업에 쫓기다 보니 이런 걸 만들지 못하고 항상 해마다 흘렀던 게 벌써 5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되고 있는 곳은 벌써 안양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돼서 이제 양이 아니라 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지방이라든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아직도 양을 이야기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어느 중심적인 지자체에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질적인 건데 정말 저희가 지금 직업 체험이 정말 10년 후에 정말 없어질 텐데 이걸 단순 체험으로 직업 전문가가 와서 한 번 체험으로 끝난 게 아이들한테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강사 섭외를 할 때 이 체험을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거, 직무 쪽으로, 그러니까 직업 분으로 직업 바리스타 하나 하지만 서비스업 확대까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강사진과 저희 전문가, 저희 프로그램 개발자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직업 체험처를 운영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조금 학교에서 의무로 오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의무상이다 보니까 몇몇 친구들은 시간 때우기인 친구들도 많고 저희는 나름 사전 수요 조사에서 선택해서 왔지만 이 부분이 좀 정확히 저희는 20가지를 들여서 아이들 선택해서 왔지만 한 10%는 정말 가위바위보에서 왔습니다. 아니면은 학교에서 가라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 정말 다 가고 싶어서 왔고 저희들 그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저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나 아이들의 만족도,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실은 안양이나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진로교육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아마 계양구에 지금 이주희 선생님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겁니다. 제가 뭐 연계하고 혼자 뭐 너무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평균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진로 말고도 청소년들 토요일까지 뭐 체험 활동해서 거의 주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 없이 일하는 거죠. 40시간, 그러니까 주당 40시간 못하죠, 그죠? 한 80시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진로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각각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로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현장 체험 학습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비용, 그 다음에는 주위의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자원의 활용이 굉장히 필요한 굉장히 가장 비싼 프로그램 중에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2012년 2월로 진로 현장 체험, 특히나 자유학기제를 거치면서 현장 체험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이 과연 직업 현장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냐, 아이들한테 얻게 되는 게 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다시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과연 학교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니까 수련관대로 코치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슨 좋은 경험을 쌓게 되는가,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나쁜 경험을 쌓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어떤 경험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지 하여서 각각의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먼저 할까요? 권 선생님부터 먼저 할까요? 어느 선생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권자 선생님 먼저 한번 현장 체험을 통해서 경험상 아이들한테 가장 크게 남는 거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이들 현장 체험을 인솔하고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저희 대부분의 학교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체험을 할 때 억지로 가게 하거나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선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체험 중에서 아이들의 요구를 다 100% 반영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의 체험을 개설해서 선택에 의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많이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가서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경험으로는 아이들의 어떤 자율성, 자기 선택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험의 기회가 많을수록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더 능력이 향상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그러면은 그 현장을 선택할 때 아이들한테 자율성과 그다음에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을 한다고 선택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길러진다 보는데 근데 이제 다시 질문하면 아까 말씀드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그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얼마든지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좋긴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많은 학교 선생님들 고생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선택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 말고 또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주로 어떤 직업에 대한 것이나 혹은 진로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아이들이 쌓고 있다고 보여지시는가요? 네, 제 생각으로는 중학생 정도는 실제 직업 현장의 그 장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자벌드 같은 그런 형태의 모의 체험, 또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강의실 안에서 하는 그런 체험, 그런 거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와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그 직업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 체험을 하고 온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는 거를 나의 관심이 좀 덜 가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또 깨닫고 오는 계기도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다른 분야의 체험을 또 하고 싶다, 더 해보고 싶다 이런 피드백이 아이들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에 실제 뭐 사무실 안에 현장형으로 딱 들어가기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어떤 모의적인 체험장이나 강의실 안에서의 어떤 진로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체험의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체험은 되도록이면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저는 저희 학교에서 많이 교육하고 이렇게 기획해 왔거든요.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 사실은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체험비 같은 거 이제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 따라오는 부가적인 그런 행정 업무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보고서라든지 피드백, 결과를 정리하고 피드백하는 일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번 경험하고 온 아이들이랑 두세 군데를 경험하고 온 아이들이랑 아이들의 사고의 폭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향상되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1, 2학년 요 시기에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예, 이건자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세요. 5년 동안 같은 학교 쭉 계시면서 그러니까 진로 체험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면서 아이들이 변화가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그러니까 진로 체험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그러니까 경험에 입각한 확신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이제 뭐 체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체험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체험이든지 간에 아이들한테 그 전달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또 다른 생각이 갖고 계신 거나 혹은 다른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 임명희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채팅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학교에서 굉장히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아이들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근데 막상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뭐 고등학교 진학한다 했을 때는 원래 학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성적에 따라간다든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가 생기는
부모님들에 대한 그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학부모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아이들 진로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학부모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생각하고 교육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직업 체험이라는 데 집중해서 본다 그랬을 때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직업을 체험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경험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좀 아직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안양 이건자 선생님 학교는 또 좀 다르겠지만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학교 같은 다른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진짜 가위바위보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진로 체험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경험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예. 학부모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군부대 체험을 한번 가봤습니다. 군부대 체험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군인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군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총을 보여주고요. 그 배낭 보여주고요. 뭐 건빵우에다가 우유 타서 먹는 거 그런 형식으로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겉핥기 식으로만 그걸 보여주러 단체로 갔을 때는 단체로 갔을 때 겉핥기로만 보니까는 참 개인적으로 가서 해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요즘은 학교에서 부모님 진로 체험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진로 한번 체험을 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딸도 이제 자기 아빠 직업에 대해서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 과일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일 장사를 하려면은 아침 일찍 집에서 6시에는 나가야지만이 그 과일을 받아서 진열을 하고 또 야채도 같이 받아서 야채를 포장하고 또 손님을 상대하고 그런 일을 직접 아이가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저녁 10시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 체험을 해보면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과일을 팔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맛도 보여야 되고 그 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아빠가 들어와서 왜 힘들다고 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그 직업이 뭔지 알겠어. 이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가서 하는 게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소규모로 진로 체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어떤 수업이든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가 될수록 훨씬 더 값이 비싸지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장 발굴.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장 견학이나 현장 체험이 간접 체험보다 비용이나 노력,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간접 체험보다는 현장 체험이나 현장 견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첫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담당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 담당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막연하게나마 생각했던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그래서 좀 더 선택을 확실하게 빨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좋은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먼저 있는 학교에서 이제 항공고등학교니까 항공특성을 보니까 아시아나의 승무원 체험을 이제 단체로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그럼 갔다 오면은 딱 갈라집니다. 막연하게나마 생각했던 승무원을
얘가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내 잡이 아니네. 딴 거 일반 다른 잡을 가져야지. 이렇게 확연히 지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현장 체험이 도움이 되고요. 또 저는 그 취업 박람회나 이런데 있으면 가서 네가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의 담당자한테 가서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모의 면접도 여러 번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자신감도 stud게 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비용과 노력이 들지만 현장 체험은 많이 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참 보태고 싶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커리어 코치로서 지금 다양한 직업 체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건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이제 말씀해 주셨지, 우리 아이들의 직업이 생각하는 인식이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저 자신이 체험했던 거, 또는 자신이 그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관심 분야에 통해서 아이들 관심 분야가 높아지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직업을 체험해 봤을 때. 근데 아쉬운 건 부모님들이 그 하시는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학기 초에 조사도 하고 다양한 기업 그 체험처를 수요 조사를 통해서 분야를 넓히고자 하는 건 사실인데 굉장히 제한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기관, 또 이 나라, 기업, 나라에서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기업체나 업체에게는 조금 더 또 다른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보완점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영역이 직업군의 분야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것도 우리 이 자유학기제나 직업 체험을 통해서 같이 조금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점을 잠시 말씀드려 봅니다. 언제나 기업이나 산업체를 어떻게 그 협조를 받을 것인가,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 현장 체험 왔을 때 이렇게 돌보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전 시간에는 아마도 한 그 금액으로 따지면 40만 원 정도가 든다. 근데 그거를 거의 재능 기부 차원으로 강요를 하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회사에 있는 사람은 회사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시간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뭐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야지 이게 원활하지 않겠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아마도 이제 우리가 뭐 새로 진로 교육도 지금 정책도 새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 새로 정부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현장에서 얘기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방법, 만약에 현장 체험 학습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있다면 이걸 좀 더 원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덧붙일 말씀이나 경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이주희 이명희 학부모님께서 채팅으로 길게 써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지금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채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명희 학부모님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십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 체험에 그냥 가는 것보다도 우선 아이들이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냐, 자신들 좀 더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이런 작업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냐, 체험 위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까 우리 상고의 교수님께서 개경상고 김선홍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말씀하신 예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직업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지금 스튜디오스에 맞냐 안 맞냐를 그걸 검증해 볼 수 있는 이 단계는 굉장히
발달로 보면은 앞선 단계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6학년에서 1학년 오니까 아직 애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직업 현장이 맞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권자 스님께서는 어떤 체험이든지 간에 그래도 꼭 자기 체험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한번 더 따져보고 이제 경험이 좀 더 쌓이면은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 그리고 아마 아이들 마다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경험을 좀 더 모아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고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 온라인 멘토링 자체가 기본적으로 농산어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안양이나 부천이나 그 다음에 서울이나 그래도 조금만 나가면은 만날 수 있는 직업도 많고 갈 수 있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남 신안중학교에서 신안 장학사님께서 현장 체험 너무 강조하지 마라. 우리는 나가봤자 지금 염전밖에 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도 좀 아프고 현장 체험이 강화될수록 격차가 더 심해지는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만나보기 힘든 이런 드론 제작자라든지 그 다음에는 화이트 해커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혹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프로그래머들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이슈들을 즉각적으로 이슈를 좀 뽑아내고 같이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게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도 좀 더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오늘 또 특히 경기도 중심, 서울 경기 중심을 했지만은 이제는 좀 다른 지역 여러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일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